이번 시간에 V-Ray 렌더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수업 자료로 들어가셔서 3D Max 렌더 설정 값을 들어가시면 제가 버전별로 렌더 값을 올렸고요. 이 렌더 값을 토대로 약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편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2020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이 2020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다를 경우에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버전을 열어 주시고요. 네, 맥스에 왔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주전자 톱니바퀴 모양 단축키는 F10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더 설정 값을 잘 해놔야 재질을 넣더라도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렌더 설정 값을 한번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 뜨는 거고요. 우선 세이브 프리셋, 로드 프리셋이 있습니다. 세이브는 여러분이 직접 설정 값을 만든 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이따가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드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방은 내 문서에 3D Max 렌더 프리셋 방이고요. 혹시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 열기에 문서방으로 가볼게요. 문서방을 들어오게 되면 그 방 안에 여러분이 설치한 3D Max 2020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오토백 자동 저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프로그램이 꺼지게 됐을 때 오토백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동 저장된 파일을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렌더 프리셋이라고 있죠. 렌더 프리셋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파일을 바로 이쪽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창을 띄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로 이곳에 넣고 나서 이 파일을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 여기에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같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이제 저장할 때 여기 있는 5가지 파일들을 동시에 같이 저장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V-Ray Next Update 1, 2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뒤에 업데이트라는 문구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V-Ray Next로 주로 뜹니다. 이거는 CPU 뭐 지금 CPU라는 거는 i5, i7, i9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있는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ay 기본적인 렌더 값으로 돌리게 되면 이 프로세서 CPU로 돌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그래픽 카드로 돌리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열 때 굳이 이걸 다 하실 필요 없이 V-Ray Next로만 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여기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아실 거는 카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반적인 기본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V-Ray를 같이 할 거니까 V-Ray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렌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나 넣어서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창에 오시면 여기에 아웃풋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웃풋 사이즈를 내가 2000 그 다음에 뭐 한 9, 뭐 2000에 1000으로 했다. 그러면 비율이 1대 2가 됐죠. 그래서 여기 비율이 같이 뜹니다. 1대 2. 그러니까 2000이라는 거는 해상도 사이즈입니다. 해상도 사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겠죠. 대신 렌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Vlay로 오게 되면 Vlay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렌더 설정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운만 받으시면 이 값이 세팅된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직접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창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게요. Alt W로 3D뷰를 키우고요.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사이즈는 뭐 정하고 들어갈까요? 사이즈는 뭐 6m, 6천에 높이는 뭐 낮게 2m짜리.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제가 이제 박스 마더 파일 수정 창에 들어가시면 이 세그먼트 값을 뭐 넉넉하게 6개를 줘볼까요? 안 보이죠? F4를 눌러주시면은 보입니다. F4는 면과 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때 에디트 폴리를 눌러주시고요. 면을 눌러서 제가 하나 이렇게 지울게요. 대충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면은 꼭 꺼주시고요. 지금 안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셨어요? 검정색이 맞습니다. 왜 빨간색인데 얘는 검정이냐? 여러분은 뭐 다른 컬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면에 두께가 없어요. 이쪽 보시면 두께가 없죠? 그래서 이 3D 잘 보시면은 한쪽 안쪽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쉘로 주셔야 쉘은 제가 넉넉하게 한 50 정도 줄게요. 이제 안에가 보이죠? 그래서 이 3D는 한쪽 면만 보입니다. 반대면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께값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다른 3D 프로그램을 갖고 가게 되면 내부에서 바깥을 볼 때 아예 그냥 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lt W를 눌러서 제가 이번에 탑뷰로 올게요. 오늘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뭐 카메라는 카메라, 탑뷰요. 카메라는 카메라, 조명, 재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만들기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Vray 카메라를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Vray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Vray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이 Vray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은 맥스를 끄시고요. Vray를 설치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Vray 들어오시면 여기 피지컬 카메라를 와 주시고요. 제가 창을 어디다 뚫었는지 보면 이쪽이죠. 한번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를 했는데 반대로 갔네요. 그러면 제가 무브 창을 눌러서 카메라 머리 쪽을 클릭해서 잡고 이번엔 타겟이요. 타겟을 잡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Alt W로 카메라가 잘 잡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숨어 있네요. 타겟은 여기 있네요. 머리는 이쪽에 있고 F3 눌러서 그냥 여기 3D상에서 움직여 볼게요. 타겟 잡고 한 다음에 제가 아마 이 상태에서 뷰를 Alt W 눌러서 제가 이거를 카메라 뷰로 다시요. 이걸 3D 뷰죠. 퍼스펙티브 누르시면 뷰를 바꿀 수 있는데 새로 만든 카메라 뷰. 단축키는 C예요. C 하면 바로 카메라 뷰가 잡힙니다. 이때 바닥에 있어요. 모든 카메라는 작업할 때 프론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 그라운드 레벨 0이 붙어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휠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높이 위치는 조정할 수 있어요. 단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lt 휠이 안 먹어요. Alt 휠이 안 먹습니다. 혹시 움직이고 싶으시면 다시 이걸 잡고 퍼스펙티브 3D 뷰로 나오셔야 작업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축키 실수로 컨트롤 C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C 카메라 만드는 거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C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이때 다시 P 눌러볼게요. 어때요? 카메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C를 실수를 하신 경우 이렇게 카메라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P 퍼스펙티브로 나오셔야 하고요. 다시 Alt W 가셔서 카메라 잡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수정을 할게요. 그래도 카메라 기본적인 기능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고 포커렌스 값, 이게 지금 카메라 뷰인 상태로 가서 보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탑뷰에서 이 카메라가 잡혀 있는 게 기준이고요. 이 3D 뷰를 잘 보시면은 이때 포커렌스 값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40에서 2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넓게 보입니다. 시야각을 볼게요. 분명히 아까 40일 때 시야각이 이렇게 좁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20으로 바꿔주면 각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렌더 설정 값을 했지만 이때 렌더링은 어떤 거냐? 이 설정 값을 열고 바로 렌더도 있지만 바로 하는 것도 있어요. 요 번개 표시가 렌더링입니다. 단축키는 F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 창이 뜨면서 시간이 같이 나와요. 당연히 렌더링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아까 카먼에서 해상도를 좀 높게 했으니까 해상도는 한 800에 600으로 기본으로 갈게요.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해도 까만 이유는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탑뷰에서 지금 요쪽에 구멍이 있겠죠. 이쪽으로 물체 만들기, 조명, 그 다음에 Vray, 선, 태양을 하나 만들게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거예요. 이때 물어봅니다. 하늘을 만들 건지 Vray 스카이를 만들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럼 체크가 꺼지죠. Alt W, 제가 프런트에서 태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혹시 이거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 화면 보면서 태양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번에 태양의 고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태양의 고도 올려서 한번 제가 이제 설정창 다시 띄워보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되고요. 렌더링이 다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부분 렌더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주전자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렌더로 나는 이쪽 이렇게 반으로 우측 나눠서 렌더링을 여기만 돌리겠다. 지금 이제 뭘 테스트 할 거냐면 제가 이제 Vray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이 설정은 아직 이거 설정은 따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거는 필수입니다. 카메라에 오토 익스포셔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노출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하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둡죠? 그래서 렌더링, 이거는 VA 4 버전에서 생긴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 익스포셔를 해주시면 렌더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만. 그러면 밝기가 자동으로 잡혀요. 이 어두운 부분을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색 보정이요. 그냥 전체 다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하면서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옆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붉은 계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하얀색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게끔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1차적인 간단한 렌더 설정은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